자요, 지역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권이요? 채권법은 문제가 다 만들어지긴 했는데 나중에 시간 한번 봐가지고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4번이요. 53페이지죠? 자, 64번 한번 보세요. 64번이요. 지역권이죠? 자, 지역권은 토지에 대한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통행에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익무권이죠? 용익무권은 여러분 해설 한번 봐봐요. 해설에 여러분 두 번째 줄 보면 두 번째 가운데 한번 보세요. 해설이에요. 53페이지요.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뭐를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요역지가 있음을 입증을 해야 돼. 왜냐하면 지역권이라는 것은 뭐를 위한 거죠?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요역지의 편익이요. 그래서 그런 것이죠. 자, 이번엔요. 통로의 개설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로의 개설 없이 20년간 통로로 사실상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행지역권은 우리가 지역권에서는 통행지역권밖에 없어요. 뭐죠? 판례라고 하는 것이요. 이 통행지역권은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요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 이렇게요. 그럼 이 요역지 소유자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을 지역권자라고 그래요. 알겠죠? 지역권자. 요역지 소유자가 어디에 되고 승역지 상해 이렇게요. 승역지 상해. 그다음에 세 번째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통로를 개설하고요. 네 번째요. 그 다음에 몇 년간 뭘 해야죠? 이것을 요역지를 적법하게 뭘 해야 돼?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계속되고 그 다음에 표현되고 몇 년이 있어야 돼요? 20년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통행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통로의 개설 없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통행지역권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요. 3번은요.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불법 점유자가 안 되는 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안 되는 게 뭐죠? 통행지역권 안 되죠. 그다음 두 번째가 주위토지 통행권 안 되고 세 번째가 유치권 안 되고 그래서 주위토지 통행권, 유치권 이렇게 세 가지가 안 되죠. 네 번째요. 영구적인 지역권의 존속기간이 인정된다. 이렇게 됐죠. 우리가 지역권하고 지상권은요. 영구적으로 인정이 되죠. 자, 다섯 번째는요. 요역지가 분필되어 일부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요역지 소유자는 타인 소유로 된 대지 부분까지 요역지로 하여 지역권 설정 등기에 이행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지역권은요. 다른 것도 뭐 다 있지만 특히 지역권에서 뭐가 중요하면 지역권의 취득의 불가분성하고 소멸의 불가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을 한다는 것은 취득 시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취득 시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죠? 소멸 시효에 뭐가 있다? 소멸 시효의 중단 이렇게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좋은 거잖아요. 취득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요역지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1인이죠. 한 사람이 취득하거나 한 사람이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소멸 시효가 아니고 뭐냐면 취득 시효가 아니고 소멸 시효다. 그럼 어떻게 되죠? 소멸한다는 거죠. 소멸한다. 다른 말로 뭐다? 취득 시효의 뭐다? 취득 시효의 중단 이렇게 되잖아요. 이 취득 시효의 중단 그러면 이것은 뭐죠? 1인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전원이라고 해야죠. 전원에게 소멸 시효가 완성돼야 전원이 취득 시효를 중단해야 중단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전원이란 말이고 여기는 1이란 말이 키워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요역지 가배토지고 이건 승역지 의뢰토지인데요. 여기다 이렇게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뭘 했다?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역권 설정에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직 등기가 되기 전에 이 토지가 이렇게 분할이 됐다 이 말이죠. 갑하고 A로 이렇게 분할됐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역권 설정에 등기할 때는 이 갑은 이 부분만을 위해서 지역권 설정에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역권 설정에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지역권 등기가 됐어요, 지금요. 그럼 지역권 지금 통행 지역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통행 지역권이 있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요, 토지, 승역지가 이렇게 토지가 분할이 돼. 그래서 여기는 을이고 여기는 비가 됐단 말이에요, 토지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타인의 토지에다가 지역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역지 소유자는요, 분할된 각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다 통행 지역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차피 지금 지역권에 설정이 된 상태잖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요, 지역권이 있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분할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여기가 갑하고 A잖아요. 갑하고 A는요, 이 통행, 여기 지역권이 있죠? 이 부분 전체를 갑과 A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각각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지역권을 취득할 때 공유자가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럼 취득했는데 지역권을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갑하고 A가 공유라고 해봐요, 공유. 그러면 각각 한 사람이 이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그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얘기했죠? 권리는 어떻게 해요? 권리는 소멸하는 게 어렵게 소멸돼야 되고, 취득하는 건 어떻게 쉽게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5번을 보면 요역지가 분필되어 일부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요역지의 소유자는 타인 소유로 된 대지 부분까지 요역지로 하여 지역권 설정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65번 전세권을 보셔요. 우리가 하면 전세권은요, 먼저 할 때 잠깐 요약을 해요. 전세권은요, 전세권을 보면, 자, 한번 보세요. 전세권은요, 첫 번째 전세권은요, 용익물권의 전세권하고 담보물권의 전세권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용익물권의 전세권은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어떻게 한다? 당연히 소멸하죠.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당연하게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그러면 더 이상 뭐를 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는 당연히 소멸하면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죠. 그런데 만약에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요, 뭘 한다? 경매를 하죠. 경매를 해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생산하죠. 우선 변제. 그래서 이렇게 경매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담보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은 용익 권능과 담보 권능이 있는데, 특히 용익 권능은 전속기한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이걸 우리 뭐라 한다? 187조라고 하죠. 그래서 당연히 소멸한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이제 전세권이 전속 중이죠. 전세권이 전속하고 있는 중에는 첫 번째 뭐라 한다?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분리 양도가 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장차 전세권이 뭘 할 것을,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말 수 있다,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죠? 전세권 위에 뭐가 있을 때? 저당권이 있을 때, 이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은요,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인데, 용익권능의 전세권에 저당권이 있다. 그런데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전속기한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어떻게 돼? 당연히 소멸하고요. 당연히 소멸하니까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을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 실행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어떻게 한다? 저당권자는 전세권자 받을 전세금 1억 있죠? 이 전세금 위에 뭘 한다?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러면 갑은요, 전세권자가 이 A가 제3자죠? 압류나 추심명령 등을 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죠. 그래서 전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전세금 반환하고,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등기의 서류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그래서 판례가 뭐라겠냐?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목적물만 인도해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경매를 청구하려면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세 목적물의 일부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죠.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물인데 1층만 전세를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가 경매를 청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머지 건물 보면 나머지 건물 보면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런데요, 우선 변제는요, 우선 변제권을 어떻게 하죠?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뭘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 전세권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판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고요. 자, 문제를 보면서 보죠. 1번요,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먼저 해설을 봐. 1번의 해설의 두 번째 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줄 존속기간이 만료, 그 다음에 용익 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소멸, 말소 등기 없이 그것을 말한다 187조 187조 이렇게 하죠. 등기 없이 이렇게요.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문제 2번이요. 전세금의 지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전세금의 지금은 성립 요소인데 5번 봐봐요. 목적물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요?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돼. 전세금. 됐죠? 다음 3번은요. 전세금의 지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이고 틀렸어요. 현실적으로 수수 줄 것이고 X.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기존의 채권 줄 것이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 동그라미 가름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채권자 아닌 사람, 채권자가 전세권자가 되죠. 알겠죠? 전세금을 준 사람은 채권자잖아요. 이런 집주인은 뭐라 한다? 채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를요. 그러니까 채권자만 전세권자가 될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아니고 제3자가 또는 전세권자라든가 제3자가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하고 을하고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하고 제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을 때는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나중에 보면 저당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합의가 있어야 제3자를 뭐로 할 수 있다? 저당권자. 합의가 있어야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뭐냐면 여러분 여기 전세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전세금이 있고 여기 뭐가 있죠? 전세권이 있죠. 전세금이 있고 여기 전세권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피담보 채권이 있죠.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저당권뿐만 아니라 유치권, 질권을 말한다 담보 물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담보 물권이요. 여기 요역지 소유권이 있죠. 요역지를 말한다. 요역지에서 여기요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요 전유 부분이 있죠. 전유 부분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요? 대지 사용권,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는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것이 이것이 다 뭐냐? 이것을 주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종된 권리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뭐가 안 된다? 분리 양도가 안 돼. 분리 양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전세권은요 여기 뭐죠? 전세금이죠.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담보물권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이나 질권이나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 양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 양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대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니까요. 한꺼번에 암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분리 양도가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 뭐냐?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전세금이 아까 성립 요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면 전세금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세금 반드시 금전으로만 지급해야 돼요. 월세에서 임대차에서 차임 있죠? 차임은 금전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지급해도 돼요. 알겠죠? 그런데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인데 그 금전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채권도 전세금으로 말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자, 그럼 4번 보면요.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제3자 간의 합의. 여기 줄고요. 제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뭐라 할 수 있다? 전세권자.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뭐라 할 수 있다?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가등기, 담보권자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뭐가 된다? 합의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66번 한번 보셔요.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면 전세권은 뭐가 된다? 유효하다. 그래서 첫 번째 줄고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 이건 채권 담보의 목적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보면은 이 말이 뭐냐면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을 하고 전세권으로 설정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말을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은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OX, X죠. 여기 한번 봐봐요. 전세권은 용익권능의 전세권과 담보권능의 전세권 두 가지가 있죠.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용익권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전세권 위에 있는 전환권은 더 이상 말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2번 틀렸죠? 자, 3번은요. 전세권의 전속 중 전세 목적물이 양도가 돼. 그럼 전세 목적물이 양도되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전세권을 여러분이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가봐 그렇게 의라고 있죠? 전세권 항상 뭐가 돼 있다?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전세권은 항상 뭐가 있어?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어. 이것만 딱 생각하면 돼. 그러면요.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단 말이죠. 병을 뭐라 한다? 양수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신소유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에 지금 5월 1일 날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의뢰하는 전세권자는 누구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가? 누구에게? 갑에게 청구해야 되는가? 병에게 청구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이 사람 대항할 수 있죠?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러면 종전 전세권 설정자한테는 청구를 못하고 새로운 소유자한테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 이번에는 전세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전세권이요. 전세권은 설정자죠.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우리가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한 설정자의 뭐가 없이 동의가 없이 전세권을 의리 병에게 넘길 수 있죠. 의리 병에게 전세권을 넘겨. 그럼 병이 뭐가 된다? 병이 전세권의 양수인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양수인이 전세권자가 되고 을은 더 이상 전세권자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아무리 설정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설정자는 전세권의 전속기간 만료되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지 종전 전세권자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고 있다? 전세권자는 불가 학력적 손해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2번 한번 보시면 2번은요. 3번인가요? 3번은 뭐냐? 전세권의 전속 중이죠. 전세 목적물이 양도했다는 것은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때요? 설정자는 누구한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한다? 면한다. 그럼 누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신소유자가 부담한다. 4번은요.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다. 여기 봐봐요. 봐봐. 여기서 제3자가 누구냐? 이 저당권자죠. 저당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설정자는 저당권자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죠. 그런데 저당권자의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 알겠죠? 전세금을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금을 부담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4번은 두 번째 줄 줄거가 되겠죠.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거기요.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자, 그다음 5번은요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자, 그다음에 67번은요 1번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것은 전세권 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말이고. 2번 전체 목적물의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 줄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 이퀄 필요비 부담이죠. 필요비를 부담은 누가 하냐? 전세권자가 부담해.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말은 뭐 봐봐. 우리 시험에 우리가 나올 수 있냐면 전세권자가 통상적인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전세권자는 통상적인 수선, 최소한 뭐를 해야 돼? 보존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보존행위조차도 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해. 그 말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필요비 부담, 보존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다? 전세권자가 한다 이 말이죠. 3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줄고 건물 동그라미하고 법정갱신 줄 것이고 법정이란 말의 뜻이 뭐죠? 이 법정 동그라미하고 등기 X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등기를 해야 틀렸죠. 등기를 해야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정갱신의 가장 중요한 것보다 등기 없이 이렇게요. 등기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법정갱신 되죠. 법정갱신 줄 걷어요. 거기다 써봐. 법정갱신되면 여러분요 존속기간을 몇 년으로 보죠? 전세권을 몇 년으로 본다? 써 거기다가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어. 왜냐? 우리가 주택임대차는 2년, 상가는 1년으로 봐. 그런데 민법의 임대차하고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는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정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해지를 통과할 수 있죠. 몇 개월 있다가 전세권 같은 경우는 6개월에 6개월. 우리가 주택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은 법정 갱신된 경우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죠. 경화전 몇 개월이다? 그건 3개월이고요. 전세권은 몇 개월이다? 6개월이고 6개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 전세권이 성립 동그라미에요. 성립. 그것은 이퀄 등기죠. 등기 이퀄 대항력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성립했다는 것은 등기가 있다는 것이고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뭐가 되면 이전, 소유권이 이전,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 반환 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줄고 신소유자에게 이전. 이렇게. 5번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줄고 건물의 일부 동그라미하고 건물의 일부에 대한 경매는 어떻게 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매 된다 안 되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매 X. 그래서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경매를 인정할 수가 없다. 자, 68번 한번 볼까요?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1번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치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의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동시행이죠? 동시행이니까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이행지체라는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전세금의 반환을 지치한다 말의 뜻이 뭐예요? 보면 여기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렸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은요. 전세권이 줄고 존속하는 동안 줄고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 된다 존속한 동안 여러분 아까 얘기 봐봐요. 전세권은 종된 권리고 전세금은 주된 권리예요. 우리가요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지상권이란 말이죠. 지상권도 뭐냐면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에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상권이 종된 권리거든요. 그런데 지상권의 경우는 건물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이유는 지상권의 주된 목적은 부종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일시적으로 멸실돼서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건물을 신축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상권의 경우는 지상물이 소멸하더라도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빼고 나머지는 전세권이라든가 담보물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전유 부분 있죠. 이런 것은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요. 전세권은 절대로 전세금과 분리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는 있을 수 있다? 장차 전세권이 뭐 할 것을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오면 2번은요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 된다 안 된다 옆줄 긋고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 가능 이렇게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권 목적물을 인도받은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와 동시행을 주장하면서 전세금 반환을 뭐한다? 거절한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예요? 3번 안 했어요. 3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에 관한 민법 643조가 줄고요. 토지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 여기서 판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전세권은 원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토지 전세권에는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토지 전세권. 알겠죠? 토지 전세권의 유추죠. 4번은요.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권 목적물을 인도받은 전세권 그럼 봐봐. 목적물만 인도를 받았죠. 그럼 아직 뭐는 안 받았다?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다 이 말이죠. 인도받은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와 동시행을 주장하면서 전세금 반환을 거부해.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말소 서류 달라 이 말이죠. 그럼 전세금 반환을 거부 줄거 봐. 전세금 반환 거부 이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이 말이죠.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여러분 동시에 항변권이죠? 동시에 항변권 행사했어요? 그럼 줄거 이퀄 해봐. 이퀄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행 지체가 아니에요. 이행 지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연이자 지연이자를 줄 필요가 지연이자를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을이 물건을 줬는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세금을 못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세금 오늘 한 달 전에 전세금 끝났어. 근데 지금 한 달이 지났어. 그런데 상대방이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으니까 나도 전세금을 안 줘. 그럼 전세금 1억에 대한 한 달분의 이자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5번요.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을 했어. 그러면 목적물의 신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을 한다 안 한다? 부담한다. 부담한다. 알겠죠? 누가요? 신소유자 이렇게. 그래서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그래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그래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요. 1번하고요. 5번이 틀렸네요. 알겠죠? 죄송해요. 68번은요. 2번하고요. 5번. 2번하고 5번. 그래서 5번은 전세권이 성립하고 나서 소유권이 이전되죠. 목적물의 신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는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누가요?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뭐 한다? 부담한다. 그래야 되죠? 부담한다. 그런데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알겠죠? 자, 69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는 유치권이 말 수 없다. 성립할 수 없다. 여러분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는 그랬죠? 여러분요. 우리는 유치권이라는 게 뭐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죠. 그럼 타인을 누구로 타인하고 그래? 유치권자를 빼고 모두 다 타인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유치권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뭐다? 채무자 소유일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유도 뭐가 된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2번.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취했다. 이러면 전세권이 소멸한 후 줄고 소멸한 후 바로 옆에 합의 없이 줄고 합의 없이 바로 옆에 증축 그것을 불법행위죠. 증축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우리가 점유가 적법에 하지 않고 불법이면 안 되는 세 가지. 주의토지권, 통행지역권, 유치권이죠. 그래서 유치권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공사 대금 채권과 그 건물에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3번을 보면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라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완성물에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줄고요.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 거기를 줄고. 그럼 우리가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을 했어도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키로 하면은 수급인 소유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수급인 소유가 아니고 타인의 소유죠. 그래서 수급인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4번은 피로배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 줄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 물건과 원채권 사이에 결연관계가 있으면 유치권이 말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피로비가 있는데 비용을 주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다시 또 지연 이자가 발생하겠죠. 지연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것도 원채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죠? 연장 원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OX, X죠. 우리가요. 유치권이라는 게 뭐가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그러니까 유치권은 간단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점유 플러스 뭐를 해야 돼? 채권이 있어야 돼. 채권. 그럼 잘 봐. 점유가 2월 1일, 채권도 2월 1일이에요. 그럼 유치권 돼 안 돼? 유치권 되죠? 점유가 2월 1일이고 채권이 그 다음에요. 유치권 되죠? 점유가 2월 1일이고 채권이 2월 1일이에요. 다 유치권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봐. 점유하고 채권이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채권하고 점유는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런데 여기 보면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이 발생하든지 먼저 채권이 있고 나중에 점유를 하든지
다 유치권이 있어 없어? 있죠. 이런 경우는 결련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결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채권과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 먼저 채권이 발생한, 즉 점유하기 전에 먼저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공사가 완성되어 채권이 발생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된다?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채권하고 점유는 누가 빠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채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점유가 있으면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인가요? 다 끝났어요? 자, 70번이요. 옳은 것은요. 1번. 권리금 많은 척, 권리금 줄과 권리금. 우리가 그러면 유치권이 안 되는 것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권리금. 요즘 책에 많이 나오는 게 매매대금이에요. 권리금하고 보증금하고 매매대금 세 가지. 딱 암기해. 자, 권리금 줄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보증금 많은 청권 줄것이고, 3번에요.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줄과 대금 채권. 자재 납품 대금이죠.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그 다음에 4번은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매매대금이 되어 있고, 5번 봐봐. 5번 먼저. 5번은요. 계약 명의사기죠. 5번. 계약 명의사기의 신탁자는 줄고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권, 매매대금 상당. 계약 명의사기라는 것은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돈을 주면서 물건 좀 사와라 이 말이잖아요. 경락을 좀 받아와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집을 사오라고 주는 게 뭐죠?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다. 아니죠.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5번 틀렸죠? 자, 다시 1번, 2번, 3번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70번에 1번 권리금, 2번 보증금, 3번 자재 납품대금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원상 회복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 위함을 무슨 말이에요? 이런 임차인이 임대라고 계약하면서 임대차가 끝나면 반드시 원상 복구한다고 그랬어. 그럼 원상 복구하면 뭐가 돼요? 비용을 뭐 한다? 포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비용이 있어 없어?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유익비 상환청권을 줄고 미리 포기. 왜냐? 유익비 상환청권을 왜 미리 포기? 미리 포기 가로묶고 임의 규정이죠. 비용, 즉 필요비와 유익비를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특약으로 보아 임차인의 유치권 주장을 뭐 한다? 배척한다. 그래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71번 한번 보셔요. 70번 틀린 것은요. 1번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점유 줄 것이고 성립 줄 것이고 존속이죠. 성립이면서 존속이죠. 존속동물하고 점유가 침탈되면 점유가 침탈되면 유치권 소멸. 점유가 침탈되면 유치권 소멸이. 왜냐? 유치권에서 점유라는 것은 전속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할 때만 점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유치권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점유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2번 점유가 불법행위 줄 것이고 점유가 불법행위 유치권, 지역권, 통행제권 안 된다고 그랬죠? 성립하지 아니한다. 3번은요.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한다. 목적물에 관하여 써 거기다가 목적물에 관하여 그 다음 뭐라 쓰냐? 임대인은 사람이죠. 사람.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죠. 가로 열고 닫고 X. 임대인에 대한 것은 안 돼요. 왜냐? 임대인은 누구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유치권은 뭐로부터 발생해야 돼? 물건으로부터 발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5번은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 동그라미 점유 아니지. 3번이요. 4번이요.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봐봐. 점유를 취득 줄거 봐. 2월 1일.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 동그라미 채권을 뭐냐면 취득한 뒤 채권이니까 2월 2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이죠. 여기 한번 봐봐.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이 있죠.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을 뭐라고 하냐? 점유와 채권 간에는 결련성 X. 점유와 채권 간에는 뭐를 요하지 않는다? 결련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럼 5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 청구권에 기한 점유해소 청구권은 인정되나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없죠. 그래서 점유해소 청구권 인정 줄고, 그래서 거기다 뭐냐면 승소 후 점유를 회복해야 유치권이 부활. 점유를 회복해야 돼. 승소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해소 청구권을 먼저 소송으로 하죠. 소송으로 하니까 승소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점유를 뭘 해야? 회복해야 돼. 왜? 점유가 유치권이 뭐다? 성립이면서 무슨 요건이다? 전속 요건이다. 점유를 회복해야 유치권이 부활하게 돼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72번 봐봐요. 1번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죠.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줄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 거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뭐란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그래서 불법 점유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맨 끝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2번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뭐가 있어야 돼? 변제기 도래 줄 것이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을 해.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유치물을 간접 점유한다. 점유 매개 관계 줄고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래서 간접 점유하죠.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치권 소멸이 안 돼. 어떤 경우는 소멸한다? 4번 안 되죠.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 채무자가 직접 점유, 절대로 유치권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가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점유를 뭘 했다? 상실했다는 말과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4번. 5번은요. 물건의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줄고 유치권 항변이 인용됐다. 유치권 항변이 인용됐단 말은 원고가 이제 유치권자를 상대로 내 물건이니까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러니까 피고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했죠. 그래서 항변했다 이렇게 얘기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을 이렇게 항변을 했죠. 그러면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이 아닌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줄고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명한다.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이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명한다 그랬죠. 상환이라고 되어 있죠. 상환할 때 환이죠. 서로가 그러니까 물건을 서로 인도한다 써 거기다가 상환 이행 판결 이퀄 상환 급부 판결. 급부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했어요. 자, 또 하나 써. 거기다가요 뭐라 쓰면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 이렇게.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상환 급부란 것은 서로가 원고는 피담보 채권 비용을 반환하고 그다음에 유치권자는 물건을 인도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뭐란다? 상환 급부인데 상환 이행인데 서로가 서로한테 바꾸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했다 이런 말이야. 일부 승소, 일부 패소. 그 말을 상환 급부 판결이라. 한번 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라고. 봐. 이렇게 이제 갑의 건물을 을이 수리해서 수리비 1,0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 안 주니까 을이 이제 뭐라고 하냐? 이걸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점유하고 있는데 갑이요. 돈을 1,000만 원 갚고 물건을 달라게 해야지. 1,000만 원 갚지도 않고 물건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갑이 을한테 이 뭐죠? 목적물 반환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물, 자기 소유물 인도 청구 소송을 했겠죠. 그래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봐봐. 그런데 만약에 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죠. 항변하지 않는다 해봐. 을이 항변하지 않는다. 아무 말 하지 않는다. 그럼 판사는 뭐라고 하냐? 을은 갑에게, 피고죠. 을은 갑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 이렇게 봐봐. 갑이 반환 소송을 제기했죠. 그랬는데 판사가 뭐라냐? 을로 갑한테 줘.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우리는 뭐란다? 을은 갑에게 인도하라. 이렇게 하면 을은 피고죠. 피고가 뭐를 해서 지금 전부 패소라고 그래. 전부 패소 판결이라고 그래. 그런데 원고 갑의 입장에서는 뭐죠? 원고 입장은 뭐죠? 전부 뭘 했어? 승소를 했죠. 왜요? 갑이 을한테 물건 돌려다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판사가 을은 갑한테 물건 주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어? 갑이 이겼죠. 그러니까 갑이 누구야? 원고를 소송을 했으니까 원고죠. 이걸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승소다 이런 말 쓰지 않고 인용하는 거야. 인용. 알겠죠? 그래서 인용 판결에 갔는데 전부 승소, 전부 패소라고 그래. 다 이제 두 번째. 갑이 을한테요. 자기 돈도 안 주면서 물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변을 한 거예요. 을이요. 을이 항변을 했어. 그래서 을이 뭐라 한다? 너가 지금 나한테 돈 안 주니까 내가 지금 물건 안 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항변했단 말이죠. 그러면 판사가 뭐라고 하냐? 서로 바꾸라고 그랬죠. 서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 갑은 을에게 뭘 한다? 수리대금 있죠? 수리대금을 뭐라고? 지급하고 동시에 을은 갑에게 목적물을 뭐라라? 인도하라. 이렇게 인도하라. 그럼 봐봐요. 갑일한테 목적물을 인도하라고 소송을 했죠. 소송을 했는데 을은 갑한테 목적물을 인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승소의 패소야. 갑의 입장에서는 승소죠. 그런데 자기는 물건만 달라고 소송을 했지 돈 갚는다는 소송을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봐봐요. 갑은 을한테 뭘 주라고 했죠? 수리대금을 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죠? 누가 이것은 누가 주장했죠? 을이 너 돈 안 주니까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주장을 받아준 거죠. 을의 주장. 그러니까 갑이 이 돈의 만큼은 뭐가 됐어요? 패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란다? 일부는 승소했고 일부는 패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란다? 대금하고 물건을 서로가 바꾸라. 서로가 바꾸니까 뭐란다? 서로 상자를 써서 상환. 서로가 바꾸라. 뭐를요? 급부 뭐죠? 돈하고 대금 물건하고.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 이행하라.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이렇게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상환 이행, 상환 급부 판결이란 말하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란 말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변을 하지 않으면 무슨 판결을 받아요? 원고 피고 입장에서는 전부 패소, 원고 입장에서는 전부 승소가 돼요. 승소. 알겠죠? 그런데 상환 급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고의 입장에서는 일부가 승소하고 일부가 패소했죠. 피고의 입장에서는요, 일부가 패소했지만 일부는 승소했죠.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일부 승소, 일부 패소로 가고, 피고 입장에서는 일부는 패소했죠. 일부 패소, 일부 승소 똑같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상환급부, 상환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5번을 보면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이 아니 왜? 유치권자가 항변했다고 해서 원고가 패소한 건 아니잖아요. 항변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말도 없이 패소 그러면 전부 패소를 얘기해. 이건 전부 패소를 얘기한다고. 전부 패소가 아니고 원고는 무슨 패소했어? 일부만 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환급부, 상환이행,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그래야지 아무 말 없이 그냥 패소 그러면 전부 패소를 얘기해.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73번을 보셔요. 1번 유치권자는 매수인, 경락인에 대해서도 채권의 변제를 청구 줄고 변제 청구를 써 이퀄 채권이죠. 옆줄 긋고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이렇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이렇게 왜요? 일부 승소 일부 채권 변제죠. 변제는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이 특정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특정이 특정이니까 누구한테만 유치권자가 누구한테만 채무자. 특정인이 특정인. 이때 앞에 특정이 누구냐? 유치권자. 뒤에 특정이 누구냐? 채무자. 채무자한테만 변제를 청구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유치권자 뭐죠? 경락이라는 뜻은 절대로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채권의 변제를 절대로 안 돼. 제3자한테는. 오직 누구한테만? 채무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유치권은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다? 모두에게 행사한다.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뭘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 경락인에게 유치권. 왜? 물권은 대세권이죠. 세상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채무자나 그 다음에 경락인, 제3자에게도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으나 물권으로서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하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누구한테만? 채무자에게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경락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이죠? 2번이 뭐 요즘은 이제 모든 국가시험 다 나왔기 때문에 나왔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했죠? 여기요 2월 1일 갑이요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이 있고 여기서 4월 1일요 갑이라는 사람이 압류를 하죠. 압류 뭐 때문에 압류하죠? 뭐 때문에? 경매를 하려고. 그래서 여기 경락이 나오죠. 경락인 여기 A가 나오죠. 경락인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3월 1일 날 을이라는 사람이 뭐란다? 유치권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요 4월 1일 날 병이라는 사람이 유치권이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경매가 되면 저당권 이하의 권리는 다 말소가 되죠. 그런데 언제나 말소되지 않고 언제나 살아남는 것이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유치권이야. 유치권은 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유치권도 절대로 소멸하지 않아요.
알겠죠? 봐봐. 압류 후에 있는 유치권도 유치권이라고. 압류가 있기 전에 유치권도 유치권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유치권은 있으나 압류하기 전에 있는 유치권은 유치권이 성립하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압류 후의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성립하나, 이게 중요해. 성립하나 경락인에게 마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우리가 여러분요, 대항이란 말을 쓰려면 봐봐. 항상 대항이란 말은 뭐라 그랬죠? 을이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는데 병한테는 주장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돼도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나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나 된다? 경락인한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압류 후에 유치권을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도 유치권은 성립하나, 유치권은 뭐하나?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 마주 못할 뿐이다,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어? 우리 시험에는 압류 후에 채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걸로 났다고. 알겠죠? 압류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단지 경락인에게 마주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됐죠? 2번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 전에,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뭐죠? 압류예요. 압류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어도, 저당권 실행한 것은 경매죠.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여기서 매수인 누구예요? 경락인이죠. 경락인한테 인도를 거절을 말한다, 유치권 행사라고 하는 거죠. 자, 3번 경매 개시일자의 기입 등기 후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율 이전, 그러니까 기입 등기 후 유치권이 성립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공사대금 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하고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OX, X. 이건 앞에는 맞아. 성립하고는 맞아. 우리 시험은 여러분요, 우리 22회 시험은 그냥 뭐라고 나왔냐? 공사대금 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걸 내가 좀 각색해 놓은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성립하고 대항할 수 없다. 자, 4번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줄고,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가분성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권리의 행사.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 이를 사용 이퀄 보존을 위한 사용. 이렇게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이에요. 이퀄 적법이에요. 적법. 보존이니까 옆줄 긋고 사용 이익은 반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사용 이익은 반환, 보존을 위한 사용이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보존을 위한 사용의 경우는 채무자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잖아. 받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보존을 위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뭐가 있으면 사용이익이 있으면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뭐를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요, 5번의 해설 한번 잠깐 봐봐요. 5번의 해설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5번의 해설을 보면요,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치물의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다. 그래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 죄송해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 거기까지 줄거봐. 보존에 필요한 사용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채무자 가로 닫고 소유자, 채무자 가로 열고 닫고 소유자의 승낙 X, 승낙이 필요가 없어. 그런데 맨 끝에요, 사용이익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4번이에요. 봐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불가분성이라는 게 뭐죠? 돈 다 받을 때까지 뭐란다? 그것을 인도를 거주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4번에 보면 어디를 보냐면 유치 하나 둘 셋 네 번째 끝에 봐봐. 네 번째 끝에 보면 지금 써졌죠? 뭐라고 되어 있나? 유치물은 돼 있어요. 줄거진 거. 각 부분으로서 피해담보 채권 변제를 피해담보 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위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봐. 우리가 이제
자전거 있죠, 자전거. 한 사람이 자전거를 하나를 수리를 맡기고 하나는 오토바이를 또 수리를 맡겼단 말이에요. 오토바이 이렇게.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수리를 맡겨가지고 여기에는 10만 원이 나오고 여기는 20만 원이 나왔다 이 말이죠. 총에서 얼마죠? 갑이 이것을 은한테 맡겨서 총 3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20만 원 갚았다 이 말이죠. 20만 원 갚았으니까 오토바이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지금. 분할 가능하잖아요. 분할 가능할 때는 20만 원, 오토바이는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줬으니까 20만 원 오토바이는 일단 줘.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서 발생한 것이 20만 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19만 원 내고 만 원 남았을 때도 만 원까지 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하나 여러 개의 물건이 일괄해서 수리가 돼가지고 각각이 분할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전체를 받을 때까지 뭘 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가분성은 분할 가능한 물건에서도 불가분성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물건이어도 전체를 가지고 하나로 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수리비 30만 원을 받을 때까지 자전거나 오토바이 어느 하나라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다시 한번 읽어봐. 4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맨 끝에 있죠. 불가분성은 찾았어요? 목적물이 분할 가능한 동그라미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일 때도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일 때만 되는 게 아니고 불가분성은.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요? 여기 보면 우리가 창호공사 빌라 창호공사 9세대를 창호공사 사시공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각 집마다 100만 원씩 해가지고 9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유치를 할 때는 여기 하나만 유치했잖아요. 판례가 그때 뭐라고 그랬죠? 판례가 그 유치권은 101호에 관해서만 유치권인 것이 아니고 건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이다. 그러니까 건물 전부에 대한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뭘 할 수 있다?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독립한 소유권이니까 각각 별개의 물건이죠. 독립한 물건 분할 가능하죠? 그래도 전체를 수리해서 가지고 900이 나왔기 때문에 이 900만 원 전부를 다 받을 때까지는 이 101호 하나만 우리가 뭐를 했어도 유치를 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유치권은 전체 수리비용 전체에 관한 유치권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불가분성. 분할이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불가분성은 그대로 뭐가 된다? 적용된다. 이렇게.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지금 여기 물권법은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물권법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문 있잖아요. 조문만 봐도 여러분 다 맞출 수 있는데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지문집이라든가 또는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풀어보면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이거 보시면 되고 나중에요. 판례 강의 한번요 다시 할 거예요. 국가고시 나왔던 것하고 우리 거하고 합해가지고 지금 어제까지 판례 채권법은 다 했거든요. 채권법 다 했으니까요. 시간을 야간바람 한번 잡아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